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대통령 경호처 등의 저지로 집행을 중단하는 과정을 실시간 보도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북극을 둘러싼 매우 찬 공기의 흐름인 극소용돌이가 확장되면서 미국 중부와 동부에 심한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뉴욕 일원에도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테러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워싱턴 DC와 뉴욕 등 주요 도시 경찰이 경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오는 9일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과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예정돼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류 미비자 부모를 둔 시민권자 학생들이 연방학자금 지원 신청서 펩사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펩사 신청으로 부모의 체류 신분이 공개되면 추방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뉴저지 뉴악 공항을 출발해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기 여객기가 운항 중 번개를 맞아 보스턴 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대통령 경호처 등의 저지로 집행을 중단하는 과정을 실시간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홈페이지 중앙에 라이브 페이지를 개설하고 실시간으로 한국 관련 소식을 업데이트했고 CNN 방송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 등을 뉴스 속보로 실시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홈페이지 첫머리에 한국 당국은 경호 대치로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서울 특파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고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경찰, 군 및 기타 정부기관에서 선발된 엘리트 경호원과 대테러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기관인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현직 대통령으로 남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한국 수사당국 극심한 대치 끝에 대통령 구금 시도 중단이란 제목의 기사로 1월 6일까지 유효한 영장은 여전히 유효하며 연장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반란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포함해 여러 수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전직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최근 몇 주 동안 협력을 구하는 수사당국의 소환 요청에 응하기를 3차례 거부했다고도 부연했습니다. 로이터는 공수처가 추후 조치를 고려한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내란죄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이 없는 몇 안 되는 범죄 혐의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관저 앞에서 시위하는 보수 지지자들에게 보낸 도전적인 신년 메시지에서 반국가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와 경찰의 관저 앞 대치 상황에 대해서도 경찰 수천 명이 윤 대통령 관저에 집결했고 친윤 시위대 주변으로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북극을 둘러싼 매우 찬 공기의 흐름인 극소용돌이가 확장되면서 미국 중부와 동부에 심한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폭설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뉴욕 일원에도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1월 중순까지 대규모 한파를 예보했습니다. 이번 한파는 로키 산맥의 동쪽의 노던 플레이스 지역부터 시작해 중서부, 남부, 동부 등 미국의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남동부 지역에는 올 겨울 들어 가장 심한 한파가 전망되며 가장 남쪽인 플로리다 반도에서도 영하로 내려가는 지역이 많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경고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7일 밤 미네소타 지역 최저기온은 화씨 -13도, 섭씨 영하 25도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남부 텍사스와 조지아 등도 영하권의 날씨가 예상됩니다. 찬 공기가 습기와 만나는 지역은 폭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데오 지역에서 동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플로리다, 텍사스 등 남부 지역도 눈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앞으로 2-3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끝날 때까지
40개 이상의 주에서 2억 5천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영하 30도 내외의 한파에는 피부가 30분만 노출돼도 동상을 겪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전력 공급 부족으로 혹한기 순환정전을 실시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뉴욕, 뉴저지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기온이 내려가면서 주말 동안 일부 지역에 가벼운 눈발이 날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월요일에는 비교적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 뉴저지는 3에서 6인치, 중부와 북부 뉴저지, 뉴욕시 지역은 1에서 3인치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백악관이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과 관련해 외부 세력의 개입이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수사국은 40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며 지역 단위로 정보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초동 수사에서 자바르의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이후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IS의 영감을 받아 저지른 일이지만 공범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최근 시리아 아사드 정권 몰락과 결부짓기도 했습니다. CNN은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IS 재건을 방지하기 위해 영내 군사주둔을 유지 중이며 IS 지도부를 상대로 표적 공습을 실시해왔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당국자들은 현재 뉴올리언스에서 벌어진 IS 연계 외로운 늑대 공격과 아사드 정권의 몰락을 우연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며 자바르가 외국 인사와 공조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FBI는 이날 X를 통해 범행 직전 자바르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엔 청바지와 셔츠에 코트를 입은 자바르의 모습과 아이스 쿨러에 담겨 길가에 놓인 IED 등이 담겼습니다. FBI에 따르면 자바르는 지난해 12월 30일께 텍사스 휴스턴에서 F150 트럭을 렌트했고 이후 뉴올리언스까지 운전하며 IS를 지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자바르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약 90분에 걸쳐 5개의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가족을 해치겠다는 내용을 비롯해 IS 합류 주장, 유언으로 보이는 말 등이 영상에 담겼다고 FBI는 전했습니다. FBI는 현재까지 약 400건의 대중제보를 받았다며 뉴올리언스와 미국 전역 단위로 정보를 추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워싱턴 DC와 뉴욕 등 주요 도시 경찰이 경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선 오는 9일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과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페리스 르벨 워싱턴 DC 경찰 공보 담당 부국장은 도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없다면서도 대비 차원에서 도시 전역에 걸쳐 보안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에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평가하며 보안 태세를 평가한다며 작전, 전술, 인력 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지 않았지만 지역사회는 도시 전역에서 경찰 병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의회 경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개원한 연방의회는 오는 6일에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집계해 대통령 선거 결과를 최종 인증합니다. 연방의회 의사당 경찰은 성명에서 오늘은 의회에서의 바쁜 한 달을 앞두고 계획대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도 경계 태세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에릭 아덤스 뉴욕시장은 어제 뉴욕시에서 특별한 위협은 제보되지 않고 있지만 보안 태세를 강화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트럼프 타워와 타임스 스퀘어 등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 NYPD 경관들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특히 타임스 스퀘어에는 경찰뿐 아니라 드론, 감시견, 정보 및 대테러 요원 등을 추가 배치했으며 차량 돌진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시 청소국 차량을 장벽처럼 배치해뒀습니다. 뉴욕 주 정부도 FBI, NYPD와 협업해 테러 위협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연방정부 기관과 협업해 특정 정보가 들어오면 서로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류 미비자 부모를 둔 시민권자 학생들이 연방학자금 지원 신청서 펩사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펩사 신청으로 부모의 체류 신분이 공개되면 추방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연방학자금 지원 신청서 펩사 제출이 서류 미비자 부모를 둔 학생들에게 가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펩사 서류에는 부모의 사회보장 번호를 기재해야 하는데 서류 미비자인 부모는 번호가 없기 때문에 신청서의 숫자 0000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펩사 서류만 봐도 부모의 불법 체류 신분이 노출돼 추방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펩사는 매년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대학생들 역시 같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LA타임스는 정부 감사국 자료를 인용, 지난해 펩사 신규 제출 건수가 9%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류 미비자 부모를 둔 학생들의 걱정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현재 펩사를 관장하는 교육부는 부모의 신분을 다른 연방기관과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방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민자 옹호단체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펩사 신청이 실제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기존에도 사회보장 번호가 없는 부모는 0000을 써서 서류를 접수했고 그 자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며 학생의 신분이 중요하지 부모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펩사는 연방학자금 지원 신청서로 대학생 또는 대학 진학 예정자가 연방정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류입니다. 주요 대학들은 오는 3월 2일까지 펩사 접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영 씨에 대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13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영 씨는 어제 처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뉴욕 남부지법에서 열린 기소사실 인부 절차에서 권 씨 측은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권 씨는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 것 외에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권 씨에 대한 사건은 뉴욕 남부지법 존 크로넌 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첫 공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권 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테라폼랩스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권 씨가 구축한 금융세계는 테라폼 사업에 대해 투자자, 사용자, 비즈니스 파트너, 경제규제기관을 오도하는 데 사용된 거짓말과 조작 및 기만적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됐다고 적시됐습니다. 또 테라폼 핵심 제품은 권 씨가 홍보한 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인 것처럼 조작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권 씨는 상품, 증권, 전신사기, 자금 세탁 공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 혐의는 이날 검찰이 추가했습니다. 법무부는 권 씨의 상품 사기 2건에 대해 각 징역 10년, 증권 사기 2건에 대해 각 최고징역 20년 등 모든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최고 13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안보 약화를 이유로 일본 제철에 미국 철강기업 US 스틸 인수를 불허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에서 US 스틸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노동조합에 소속된 미국인 철강 노동자가 운영하는 세계 최고의 자랑스러운 미국 기업으로 남을 것이라며 일본 제철의 US 스틸 매각 불허 결정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인수는 미국의 최대 철강 생산업체 중 한 곳을 외국의 통제 아래 두게 되며 우리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건을 심의해왔습니다. 위원회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달 위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최종 판단을 백악관에 맡겼습니다.
인수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면 미국 철강 공급에 위협이 되는 등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부터 미국 철강 산업회사는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US 스틸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에 나설 것을 시사하기도 하는 등 US 스틸 인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인해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뉴욕 공항을 출발해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운항 중 번개를 맞아 보스턴 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 보잉 767-300 항공기는 뉴저지 뉴욕 공항을 출발해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으로 향하던 중 항공기에 번개를 맞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플라이트 레이더 24의 비행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이 항공기는 31일 저녁 21시 23분 뉴욕 공항을 이륙해 22시경 매사추세츠 상공에서 33,000피트에 도달했고 10분 후 메인주 인근에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기술을 틀어 방향을 바꿨습니다. 항공기는 22시 50분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으로 우회해 착륙했습니다. 연방항공청 대변인은 항공기가 운항 중 번개를 맞았다며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 모두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승객 100명과 승무원 1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항공기 점검을 마친 뒤 다음 날인 1일 다시 출발해 목요일 오전 7시 23분에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2025년 새해 첫날에 미국 인구가 3억 4,11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의 인구시계 추계치에 따르면 새해 1월 1일 기준 미국 인구는 총 3억 4,114만 7,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기준 미국 인구수 3억 3,850만 5,183명에 비해 264만 2,517명, 즉 0.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에서는 매 9초마다 새로운 생명이 한 명씩 태어나고 역시 매 9초마다 한 명씩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민 인구는 매 23초마다 한 명꼴로 늘어나 매 21초마다 순인구가 한 명씩 증가합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제6순회 항소법원이 통신위원회는 통신망 사업자가 인터넷 콘텐츠 접근을 늦추거나 차단하는 것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통신망 이용자와 구글과 같은 콘텐츠 대기업의 열렬한 지지와 컴캐스트 및 AT&T와 같은 통신망 사업자의 강력한 반대를 받아온 바이든 대통령 정부의 망 중립성 정책이 무력화됐습니다. 망 중립성 규제는 버라이즌이나 콤캐스트와 같은 통신 사업자들이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경쟁자들의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접속 속도를 낮추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FCC가 인터넷 통신 서비스가 전화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해석한 것은 통신법의 법적 정의를 넘는 것이라며 FCC는 망 중립성 정책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마리화나국이 어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뉴욕주에서 판매된 기호용 마리화나 제품은 총 7억 5,78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량은 10억 달러를 돌파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리화나 관리국은 2023년 1월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량은 22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11월 기준 월 판매량은 1억 3,140만 달러에 달했다며 약 2년 만에 합법 마리화나 판매량이 급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이후 현재까지 발급된 면허, 허가 및 등록 라이선스는 5,250개 이상입니다. 현재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점 269개가 운영 중이며 마리화나 재배 라이선스 221개, 조건부 마리화나 판매점 라이선스도 559개나 발급됐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에 따르면 새해부터 가장 대중적인 응급치료제로 꼽히는 인슐린, 에피펜, 천식호흡기 등에 대한 환자 부담금을 낮추는 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뉴저지 주 정부가 규제하는 건강보험이나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30일치 기준 인슐린 가격은 환자 부담금이 $35를 넘을 수 없고 알러지 응급처치를 위한 에피펜은 $25 미만, 천식호흡기는 $50 미만으로 환자 부담금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머피 주지사는 노년층과 근로자 가정은 필수 의약품 가격 상승에 좌절해왔다며 주민 4명 중 1명은 약 복용을 건너뛰거나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안 시행을 반겼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34도, 섭씨 1도, 밤 최저 기온 27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